오징어 게임은 미스터리로 가득한 시리즈이다. 이것은 많은 팬들이 시즌3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론들을 만들게 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 덕분에 이러한 이론들 중 많은 것들이 제외되었다. 시리즈의 감독 본인도 이러한 이론들 중 몇 가지를 읽었고 완전히 반박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오늘 찰리의 타렛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어떤 이론들이 더 이상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야기하겠다. 준비됐나? 시작하자. 첫 번째 이론은 기숙사 벽에 있는 그림들에 대한 것이다. 시즌2에서 우리는 참가자들의 기숙사에 여러 흥미로운 그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들이 시즌3에서 나올 게임들을 암시한다고 믿었다. 여기 이 그림은 망키바스라는 게임으로 참가자들이 철봉을 건너는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일종의 인간 체스에 대한 것이다. 이 이론은 타당해 보였다. 왜냐하면 시즌1에서 감독이 같은 트릭을 썼기 때문이다. 기숙사 벽에 시즌 게임들의 그림을 숨겨두었었다. 이론은 말이 되었지만 새로운 예고편들 덕분에 제외되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게임이 열쇠 게임과 줄넘기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벽에 있는 그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넷플릭스는 최근 오징어 게임 출연진들과 함께한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서 시리즈 감독은 이 이론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그림들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감독은 시즌1에서 이미 사용한 트릭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심지어 감독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그림들을 일부러 넣었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그래서 이 이론은 완전히 제외된다. 생존자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한동안 넷플릭스는 시즌3의 배우들과 함께한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많은 팬들이 여기서 게임의 승자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서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이다. 시리즈 출연진들은 이 이론에 대해 이야기했고 완전히 반박했다. 그들에 따르면 이 영상은 사진 촬영을 위한 것이었고 사진작가들은 시즌 대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승자를 보여줄 수는 없었다. 심지어 배우 이병헌은 사진 촬영 당시 모두가 앉은 포즈와 선포즈 모두를 찍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즉, 특정 배우에게 앉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이론은 완전히 제외된다. 다른 이론으로 넘어가자. 이 이론은 125번 참가자가 VIP라는 것이다. 민수라는 인물이 BP로 게임에 침투했고 시즌1에도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그 캐릭터를 데이비드 리라는 배우가 연기했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시즌1의 배우들을 보면 VIP 번호 3번이 데이비드 리라는 배우에 의해 연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사실이다. 사슴 가면을 쓴 이 사람이다. 이 이론은 멋지지만 이미 이 채널에서 반박된 적이 있다. 두 배우의 이름이 같다는 건 사실이지만 단순한 우연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IMDb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데이터베이스다. 여기서 배우들을 확인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즌2의 데이비드 리는 한국의 젊은 배우로 국내에서 많은 역할을 맡아왔다. 반면 다른 데이비드 리는 꽤나 알려지지 않은 미국 배우다. 이 이론을 반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두 배우의 원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Do you two bet so much on number 69? 근데 왜 너는 쟤네랑 같이 해? 나랑은 왜 하자고 했어? 들어보면 알겠지만 미국 배우의 목소리는 한국 배우의 목소리와 전혀 닮지 않았다. 이 이론은 정말 흥미로웠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외되어야 한다. 시리즈 감독도 이 이론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 VIP는 시즌3에서 다시 등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정말로 민수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감독은 공식적으로 이 이론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이론이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다음 이론은 노인 일남이 프론트맨과 기훈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즉, 기훈과 프론트맨이 형제라는 것이다. 이 연결은 꽤 수상한 몇 가지 우연들에서 시작되었다. 시즌1에서 기훈은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말했고 일남은 과거에 같은 문제를 가진 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것만으로도 두 사람이 부자 관계일 수 있다는 이론이 생겨났다. 하지만 시즌2에서 상황은 더 흥미로워졌다. 프론트맨이 우유를 마실 수 없다고 말하고 임신한 참가자에게 자신의 우유를 주는 장면이 있다. 이러한 디테일로 인해 이 이론은 더욱 커졌고 프론트맨과 기훈이 형제이며 일남이 둘의 아버지라는 생각에 설득력을 더했다. 이 이론은 꽤 흥미롭지만 감독은 이미 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정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유당불내증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조건일 뿐이며 세 캐릭터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시즌2의 마지막에 나온 이 장면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형 게임을 소개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과거의 장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이론은 아마도 이것이 인형의 원래 게임이며 2015년에 프론트맨이 이긴 그 대회에서 이 게임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이 이론은 괜찮았지만 새로운 트레일러들 덕분에 완전히 기각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게임이 줄넘기이고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프론트맨의 과거 게임들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2015년에 프론트맨이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의 사진들이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즉 시즌3에서는 그의 과거가 많이 드러날 것이고 그가 참가했던 몇몇 게임들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이론의 제목은 프론트맨의 아내는 살아있다. 시리즈에 따르면 프론트맨은 임신한 아내가 있었고 그녀는 신장 이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죽었다. 프론트맨은 자신의 신장을 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녀는 사망했다. 그러나 많은 팬들에 따르면 이 여성은 실제로 죽지 않았고 어딘가에 숨어 살아있다고 한다. 이 이론은 또한 이 이유로 오징어 게임 섬에서 경비원들이 참가자들의 장기를 밀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곳에서 그녀에게 필요한 이식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흥미롭지만 스스로 기각된다. 우선 시즌 1에서 프론트맨은 장기 밀매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이것은 경비원들이 허락 없이 저지른 일이었다. 또한 우리는 그 여성이 신장 이식이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시즌 1에서 우리는 경비원들이 한 참가자의 각막을 훔치는 장면을 봤다. 각막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이론은 기각된다. 이제 마지막 이론으로 넘어가자. 타노스는 아직 살아있다. 타노스라는 캐릭터는 팬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 하나였고 시즌2의 마지막에서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천 명의 팬들이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을지에 대한 이론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타노스의 복귀를 보여주려는 아이 영상도 존재한다. 솔직히 그를 다시 보고 싶지만 이 이론도 스스로 기각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시즌2에서는 타노스의 피투성이 시체가 바닥에 놓여있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왔다. 그의 친구 남규도 그것을 봤다. 게다가 그 직후 기숙사에서는 탈락한 참가자들의 번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분명히 230번이라고 말한다. 이 번호는 타노스의 번호다. 그러니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타노스는 탈락했고 시즌3에서 그를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이론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타노스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루머들이 생겨났다. 많은 사람들은 타노스가 남규의 환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설명해보겠다. 타노스가 죽었을 때 남규는 그의 약을 훔쳤다. 심지어 그것을 복용하는 장면도 나왔고 그것은 그의 광기를 일깨웠다. 이 약들 덕분에 남규는 기존보다 더 어두워졌고 380번 참가자를 제거했다. 이런 맥락을 보면 이 약들이 남규에게 타노스에 대한 환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캐릭터를 되살리지 않고도 다시 등장시킬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꽤 흥미롭고 논리적으로도 잘 맞는다. 이상하지 않다. 시즌2가 시작되기 전에 상원화 새벽이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올 것이라는 루머들이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기훈의 악몽 속 장면에서 다시 등장했다. 시즌2의 첫 번째 에피소드였다. 그러니 제작진이 환각으로 캐릭터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